2024년 10월, 여름의 열기가 좀 가라앉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래식 아카데미에서 늘 그렇듯 레슨 준비를 하고 있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학생들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영화음악가 토마스 안의 자서전 출간 기념 특집 인터뷰입니다. 할리우드의 거장이지만 한국 출신인 그의 음악에는 늘 한국적 정서가 깊이 배어 있죠. 오늘은 특별히 그의 미발표곡도 최초 공개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피아노 선율 한 소절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악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지원입니다. 올해 72살 1974년 MSB 방송국 최초의 여성음악 PD였죠. 그 시절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방송국은 철저한 검열 아래 있었고 음악마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성 PD는 늘 의심의 대상이었고 매일 아침 검열 담당관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늘 안전한 선택만 했습니다. 검증된 클래식만 선곡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곡들만 방송에 내보냈죠. 하지만 그런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그때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선율은 제가 평생을 잊지 못했던 그 음악이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74년 늦가을 MSB 방송국은 여느 때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방송 내용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고 음악 프로그램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 위에는 새로운 금지곡 리스트가 올라왔죠. 서양 음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비틀즈가 금지곡이 되는가 하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반항적 정서를 담았다며 편곡 없이는 방송이 불어대기도 했습니다. 쇼팽의 혁명 연습곡은 제목부터 문제가 되었죠. 특히 젊은 음악가들의 새로운 시도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민족 정서, 왜곡이라는 죄명으로 금지되기 일쑤였죠. 대학가에서는 순수한 음악 모임조차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감시당했습니다. 클래식 기타 하나로 모여 앉아 있어도 집회로 간주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방송국 안에도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정보가 직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방송을 중단시켰죠.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이라는 명목 아래 음악마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차이콥스키, 모차르트, 베토벤, 이미 수백 번 방송된 적 있는 곡들만 선곡했죠. 방송국 최초의 여성음악 PD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들려준 음악은 달랐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젊은 음악가였습니다. 독일 미넨 음대를 갓 졸업하고 돌아왔다는 26의 한태원. 방송국 음악부 새 편곡자라고 했죠. 그의 첫 편곡은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클래식 편곡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곡의 중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서양 클래식의 정통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한국의 전통 선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처음 보네요. 제 말에 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음악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열 담당관들은 매주 그의 편곡의 트집을 잡았고 보수적인 음악가들은 클래식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의 베토벤 교향곡 편곡은 큰 논란이 되었죠. 한태원 씨, 이 부분 이상하게 귀에 익은데요. 검열 담당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악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베토벤의 선율입니다만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한태원 씨, 참 의심스럽단 말이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가 베토벤의 선율 속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이 민요 아리랑이었다는 걸. 그것도 당시 금지곡이었던 아리랑의 특별한 버전이었다는 것을. 검열을 피해가는 한태원의 방식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속의 새야 파랑새야를 숨기고 바흐의 푸가에 상주 아리랑을 녹여 넣었죠. 일반 청취자들은 단순한 클래식으로 들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대학가에서는 그의 편곡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음악 감상실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작은 다방에서. 겉으로는 클래식 연주회였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넘쳤죠. 검열 담당관의 의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태원의 책상을 뒤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악보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클래식 악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12월의 어느 밤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그의 작업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죠. 낮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의 진짜 음악이었습니다. 클래식의 형식을 빌리지 않은 순수하게 그만의 선율. 그 안에는 시대의 아픔과 젊은 음악가의 저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음악은 방송에서 절대 들을 수 없겠죠. 제 말에 그는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곡들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늦은 밤 방송국에 남았습니다. 그는 검열에 걸린 곡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그의 유일한 청중이 되어주었죠. 때로는 함께 곡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송 가능한 부분을 조언하면 그는 더욱 교묘하게 메시지를 숨겼습니다. 강 PD님은 겁나지 않으세요? 제 곡을 이렇게 도와주시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음악에 무슨 죄가 있나요? 당신의 선율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걸 막을 순 없겠죠. 제 대답에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렇게 음악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그는 늘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음악 이야기는 어느새 각자의 꿈과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방송국 옥상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내린 첫눈처럼 순수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거죠. 한태원은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 꼭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며칠 뒤 한태원이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도시 외곽 작은 교회 주소였죠. 그곳에서 특별한 음악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클래식 연주회 같았지만 객석에는 대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청년들, 두꺼운 코트 속에 학생증을 숨긴 듯한 사람들. 모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한태원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오리지널 곡을 연주했습니다. 더 이상 클래식의 형식을 빌리지 않은 그만의 순수한 음악이었죠. 피아노 선율은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의 외침 같았습니다. 객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곧 그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번져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태원의 선율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곡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절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곡의 제목은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을 때, 그때 제목을 지으려고 해요. 연주가 끝난 후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교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비밀 경찰이다. 모두 도망쳐.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재빨리 흩어졌고 한태원은 제 손을 잡아 교회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달리면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PD님을 이런 위험한 상황에 말려들게 해서. 아니에요. 전 오히려 이런 진실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날 밤 한태원의 작은 원룸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피아노 악보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악보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민요의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접목한 거예요. 모두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찾아 이 동네까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태원은 급히 서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선배들이 급히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미국으로. 지금, 당장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보과에서 이미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오늘 음악회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나 봐요. 이건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곡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와서 이 곡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강 PD님이 제목을 지어주셨으면 해요. 그가 문득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죠.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저 멀리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도,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방송국을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저는 그의 데모 테이프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없는 그 곡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미완성이었죠. 그의 10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혼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그의 눈매를 닮았습니다.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울음을 그치던 아이를 보며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 부모님께도 아이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가 될 터였죠. 2달간의 고민 끝에 저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을 보내기 전날 밤 저는 아이의 포대기에 그의 데모 테이프를 살며시 넣었습니다. 이 음악이 언젠가 너를 아빠에게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마지막 인사처럼 속삭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음악 학원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냈고 한태원이라는 이름은 점점 기억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토마스 한이라는 이름이 음악계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음악가. 그의 음악에는 늘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 있다고들 했죠. 가끔 그의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면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저는 제가 입양 보낸 딸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입양이 많던 시절이라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제가 포대기에 넣어둔 그의 데모 테이프. 그것만이 딸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그렇게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아침. 제 인생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토마스 한의 특집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채널을 돌리려던 그 순간.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특별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늘 갖고 있던 오래된 테이프에서 들었던 곡인데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율. 50년 전 한태원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미완성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제게 늘 특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찾아주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애절함이 담겨 있어서요. 그래서 감히 제가 편곡을 해보았습니다. 바이올린 파트를 추가해서. 방송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방송국에 연락했죠. 며칠 뒤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MSB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 계단에서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었죠. 음악 라이브러리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강지원 씨.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5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바이올린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낡은 테이프가 들려 있었죠. 제가 50년 전 포대기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 테이프. 이 테이프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양부모님이 포대기와 함께 주셨다고 하셨죠. 한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프를 받아들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강 PD님께 드린.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럼 혹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우리의 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순간 한태원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우리 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 테이프의 선율이 친부모를 찾아달라고 울고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음악의 길을 선택했고 방송국 PD가 되었어요. 토마스 한님의 특별 방송을 준비하면서 미완성곡에 대해 먼저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하지만 확인하기 전까진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용기 내서 제가 편곡한 것을 함께 방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태원은 고개를 들어 우리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그를 닮았는지.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눈빛, 조용히 흐르는 눈물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이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의사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 없습니다. 강지원 씨를 다시 만났고 우리 딸도 찾았으니까요. 딸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MSB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열면 어떨까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이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태원의 피아노, 딸의 바이올린, 그리고 제가 들려주는 나레이션으로 그날의 약속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딸은 방송국 일을 마치면 곧장 연습실로 달려왔고, 저는 학원 수업이 끝나면 서둘러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태원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마치 다시 젊어진 듯 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연습을 마친 후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태원 씨, 저와 결혼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이어야만 해요. 50년 전 그날 제가 하지 못했던 말, 이제는 꼭 하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3개월이든 3일이든 저는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한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이라니. 자격이요? 우리는 50년을 기다렸어요.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태원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그 데모 테이프를 담았던 하얀 봉투였습니다. 사실 이 봉투 안에는 테이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쪽을 뒤적이던 그가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이 반지와 함께 청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정부에 쫓기는 제가 당신께 짐이 될까봐,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까봐. 낡고 바랜 반지였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반지를 보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은한 선율과 함께 한태원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지원 씨, 늦었지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지만 이 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만이라도 나의 첫사랑이자 나의 유일한 사랑인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월 24일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0년이나 미뤄진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연주자가 있었죠. 우리 딸이 연주하는 그날의 약속 선율을 배경으로 한태원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한태원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50년 전 그 곡을 변주한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별과 그리움, 재회, 그리고 딸의 탄생까지 모든 이야기가 선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을 공연에서는 우리 딸의 바이올린과 함께 완성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말이죠. 날이 갈수록 한태원의 건강은 나빠졌지만 그의 음악만큼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함께 곡을 다듬었고 딸의 바이올린 선율이 더해지면서 그날의 약속은 점점 더 완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MSB 콘서트홀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객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태원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소식에 수많은 팬들이 찾아왔죠. 공연 시작 전 분장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태원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습니다. 우리 딸은 제가 50년 전 방송국에서 입었던 것과 비슷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50년 전 한국을 떠나야 했던 한 음악가와 그의 곁을 지키지 못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들의 사랑으로 태어난 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대의 첫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태원이 피아노 앞에 앉았고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우리 딸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죠. 객석은 숨을 죽였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전 그날 작은 교회에서 들었던 그 선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 곡은 미완성이 아니었으니까요.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그 위로 바이올린이 더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는 미완성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 딸의 바이올린이 마치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죠. 중간 부분에 이르자 한태원의 피아노 연주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년 전 그날 그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겨울, 한 음악가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나레이션이 이어지는 동안 딸의 바이올린은 마치 어린 시절 듣지 못했던 자장가처럼 애틋하게 울렸습니다. 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태원이 그토록 완성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이르자 우리 세 사람의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태원의 연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흔들리는 순간 객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건반을 누르고 있었고 우리 딸의 바이올린은 마치 아버지를 붙잡기라도 하듯 더욱 깊이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 데모 테이프를 건네던 날처럼 이번에도 곡은 완성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걸까? 그런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한태원이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음을 누르는 그의 모습은 50년 전 젊은 음악가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 선율.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함께 만든 그날의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태원은 천천히 일어나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했고 우리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한태원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50년 전, 한 여인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곡을 꼭 완성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완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족이 함께 완성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한태원이 휘청거렸고 우리 딸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객석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지만 한태원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지원 씨, 그리고 우리 딸, 50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우리는 그 말을 끝으로 한태원은 무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우리 곡이 마침내 완성됐네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날 첫눈이 내리던 겨울 아침에 제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미소처럼 한태원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하고 싶어 했던 곡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가 원했던 가장 완벽한 피날레였을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은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딸에게는 그는 토마스 한이 아닌 그저 우리의 한태원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딸은 다시 한번 그날의 약속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반주 없이 바이올린 선율만으로. 그 애절한 연주 속에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딸은 아버지의 유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토마스 한이라는 이름으로 작곡했던 모든 곡들 속에는 한국의 선율이 숨겨져 있었고 그 모든 곡이 우리를 향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딸은 그날의 약속을 첫 번째 앨범으로 발매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공연의 실황 녹음과 함께. 그리고 오늘 그 음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20일 한태원이 떠난 지 2달이 되는 날입니다.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네요. 50년 전 그날처럼 우리 딸이 발매한 그날의 약속 음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50년 전 미완성으로 남았던 곡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옛 데모 테이프를 꺼내 들을 때면 그 모든 시간이 떠오릅니다. 겨울의 첫눈처럼 순수했던 설렘도, 이별의 아픔도, 그리고 50년 만에 첫사랑의 재회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순간들까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시간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미완성으로 남은 이야기가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요. 한태원이 남긴 마지막 말처럼 우리의 곡은, 우리의 사랑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미완성인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